자, 그럼 군사제도인 부병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병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이제 서의, 수, 당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전제를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병은 농병기 때 이제 생업을 종사했다가 농한기 때 위사로서 수도를 방어에 임하거나 전시에 동원되는 체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한기 때 훈련을 받거나 또는 중앙에 이제 교대로 이제 그 방어를 하거나 아니 변경해서 방어를 하거나 그래서 전쟁 나가면 이제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징병제하고 다른 게 지금 이제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무기도 다 대주잖아요. 요즘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병장 때만 해도 16,000원 받았나? 그렇게 받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근데 이거는 이제 자담이야.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경제 기반이 있어야지만 이게 군대에 갈 수 있었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소련 그 조선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그래서 군전제를 기반해서 이제 경제 기반을 갖고 갔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군전제가 계속 유지됐으면 했는데 군전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가중이 되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부병제가 행해지면서 이게 순환 때부터 이제 쭉 있었던 건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를 거쳐서 이제 군태수가 장악했던 군사권을 중앙으로 이제 회수를 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직속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부병제가 당나라 초기 때까지만 해도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땅을 지급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의 이제 부담을 이제 되게 유지가 못하니까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안사에 난 전후도 해가지고 부병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병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보면 자 부병제에 관련된 설명은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더 뭐냐면 추가하자면 부병제 때 이제 논항 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충대라는 그 훈련 받을 수 있는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보충대 비슷한 게 절충부예요. 절충부에 가고 그 당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절충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병들은 매 순번에 따라서 중앙에 올라가서 위사가 되거나 또는 변경 방위에 투입이 되죠. 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변경 강의를 좀 보면요, 이 당나라 초기 때 군사 방어 체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훈련을 받는 절충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변경 방위를 했는데 이때 이제 변경 방위 구성을 보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수와 진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기관이 도독부가 있고 도독부가 통과할 수 있는 게 도우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명이 이렇게 수와 진에 가깝고 국경을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경방위는 부병이 이제 돌아가면서 진과 수의 이제 변경에 따라서 점제, 그러니까 이 진과 수가 이제 지피처럼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제해 있고 상해 도우부가 통과하는 방식으로 했고 일부 모병도 존재를 하지만 이 모병의 비중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부병제의 문제점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이 그 절충부에 대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 절충부가 이제 요 지역 병사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곳인데 문제는 이 절충부가 그 동일하게 분포된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경주부, 태원, 하남 같은 주로 강북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특정한 지역에 편중돼서 여기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올 때 강남 지역에서는 절충부가 두 개밖에 없어. 여기는 수십 개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강남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했겠죠. 도가 발생된 거야. 도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부는 나중에 있지만 본족지주의를 고수했기 때문에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가 발생되는데 이 도는 정부가 파악되지 못하는 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로 정책 같은 것도 이렇게 도망간 도를 파악하려고 했던 정책들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이 너무 컸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담이 이제 군전제가 좀 유지됐으면 됐는데 군전제가 붕괴됐고, 그리고 또 부병으로 복무 시 조용조 조세만 면제받을 뿐 모든 비용은 자가 부담이었다. 그리고 이제 부병제가 붕괴하는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농민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자치통감의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 도망간 자들 이렇게 도우 관련된 내용도 있죠. 자,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부병제 문제점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서해시대 때 부병제는 간중지방에 국한되었지만 수당 때는 이를 전국화 실시했다. 그래서 수상시대 때 부병은 평상시에 농업을 종사하고 농한기에 절충부에 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또한 윤본으로 위상한 이름으로 수도의 방위 충당했다. 그 전시에는 병방에 출정하였고 진수 등 기구에 가서 3년간 방위로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방위랑은 방수군 그러니까 수비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병은 군전제에 입각해서 국가가 지급한 토지를 경제적 기반으로 군사임을 수행할 때 양식, 생활비용, 무기 등을 개인이 조달했다. 그러나 당 중기 때부터 부병제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병은 복역 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 등 개인 비용 충당 등 부병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를 가지고 일부 충당될 수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군전제가 붕괴되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강북 지방에 이제 절충부가 편중됐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강남에 절충부가 별로 없어서 지역별 부병력이 이제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병제 붕괴는 본족지에 벗어나 주로 강남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가 발생됨으로써 한 배경이다. 자, 도란 일반 민호가 국가의 지배에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형상을 의미하는데 당나라는 본관이 이동을 허용하며 부병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를 제한되었고, 자, 본족지주의가 지켜졌다. 그러나 도의 발생은 본족지주의와 이를 기반한 부병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외에도 도의 이제 뭐냐면 배경으로 수해나 한해 등 자연재해에 인한 기근, 관리의 폭정, 그리고 토지의 경병이란 소농 몰락과 유망 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병제와 군전제의 붕괴, 보호의 발생 등 군전체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현종 때 가로정책을 실시했다. 자, 이 가로정책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가로정책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기로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병제 문제 때문에 중기에 들어가면 이제 부병제가 붕괴되고 이제 모병제에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도기 시기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중앙군이든 그다음에 변경방위든 지방군이든 이런 가도기 시대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앙군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중앙군이 이제 부병제에서 모병제 어떻게 넘어가는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장렬히 이제 현종 때죠. 건의에 따라서 학기병 제도를 실시했는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이제 풀려면 강자중국사 정도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학기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밑에 있거든요. 작년에 건의에 따라서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빈노를 중심으로 가난한 그 집안이죠. 그를 중심으로 건장한 농민을 선발해서 훈련하고 일체 부역을 뭐냐면 면제해 준 거야.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면 조세만 좀 면제를 해줬는데 완전히 조세든 부역이든 다 면제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 안 돼도 돼. 그래서 요거는 어떤 성격이냐? 자, 부병이지만 모병적 성격이 있죠. 그렇다고 완전한 모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병이지만 부병을 할 동안은 세금 면제. 너는 어떤 일든 하지 마. 자, 이래 있는데 요게 이제 모병과 부병의 절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친일부적 성격인 그, 북아군군이 전담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북아군군은 이제 여기 중에 중앙군 중에 항제를 지키는 군대가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완전 모병이었다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건 기출문제 분석을 좀 이따 읽고요. 변경 강의를 볼게요. 변경 강의는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진수에 이제 부병을 배치해갖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현종 때 해가지고 10절도사를 설치해요. 10명의 절도사를. 그래서 이 영의 변종이 출현했다는 게 뭐냐면 요 사자라는 의미는 보통 사직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보통 그 율령 밖의 간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율령에 다 간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는 율령 간직에 그 뭐냐면 이런 그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율령 밖의 간직이 이제 사직인데 절도사도 이제 사직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병제 바뀌고 있고 이때 주로 이제 그 변경방에 이제 동원됐던 군대들은 되게 이민족들 출신들이죠. 알록산을 비롯해서 이민족 출신들이 이제 상당히 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화제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직업군인제예요. 그래서 이 모병은 이제 건화제라고 인지하는데 그래서 변경 직업군으로서 이들은 이제 부영면제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월급도 줘요. 월급도. 그리고 장정 권하는데 장기 복무하는 권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누가 이민족들이고 이들은 이제 당나라 왕조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절도사한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당나라 왕조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사의 난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군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변경방위군도 있고 중앙군도 있지만 또 그 넓은 내지를 지키는 지방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군은 지역 지방 경비로 단련병을 이제 담당했는데 제 토착 지역의 분홍의 건전한 자재들을 선반해서 농한기 때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지역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다. 그래서 자사나 단련사가 이제 통솔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이제 요거 부대들은 이제 뭐냐면 급료를 받았긴 받았는데 완전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좀 지원해주는 이렇게 지방 경비로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토착 지역의 분홍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뭐냐 자체 선발해 갖고 치안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방군들 단련병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앙군과 지방군, 변경방위군 등 그 부병을 통해 운영되는데 부병제가 붕괴되면 황족대 핵기제, 중앙군이죠. 단련병, 지방, 장정건화, 변경방위 등장하면서 부병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자, 요 예문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부병제가 붕괴하니까 요걸 이제 뭐냐면 핵기제로 구체되는 그 내용인데 자, 예문에서 부병제가 유지하지 못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고 작년의 건의에 따라서 부병제 대신에 학기제든지 실시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재상견 병부상서 장려는 모병으로 위사의 임무를 받기도 건의했다. 그래서 이제 당 조정은 장려의 건의를 수행해서 개원 11년 연 2회 또는 1회 1개월씩 경사. 이때 경사라는 건 수도 경자예요. 그래갖고 수도를 의미해요. 수도를. 그래서 이거 예전에 경사에 변해갖고 위화단 사건 때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수도가 일어나서 수도에서 일어났던 어떤 반란 그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하여튼 경사의 복무의 의무로 한 12만 명의 학기병을 이제 모집했고 학기병은 비논을 중심으로 건장한 농민만 선발해서 훈련했고 일체 부역을 면제했고 오로지 수도 경비만 했다. 이것도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종전의 부병들은 조용조만 면제였고 나머지 부역들은 다 부당함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죠. 또 수도 경비도 하다 보니까 병방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학기제는 모병제 성격이 있지만 급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일체 부역만 면제해줬기 때문에 부병과 모병의 어떤 절충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학기병인 이 모병제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모병제만 다반을 쓰는 건 견해가 있는데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문제지만 군사제도의 명칭을 못때 모병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군사제도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학기제를 많이 쓰고 모병제도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 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모병과 부병의 중간 정도의 부대가 학기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모병제로 썼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게 이제 예문이 좋고 이게 원래는 이게 한문 사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제가 이제 요거는 한문 사료가 아니라 이제 한글 사료를 적어놨는데 해석본을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 작년에 마침내 청하여 일제 군사를 모집해 수개하였다. 요걸 절쳐놓고 이게 무슨 군대냐. 군사 제도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모병제대. 어, 아니, 모병제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기제인데 그 학기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이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 보통 신동계하고 한예중에서 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왜 내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 낼 수도 있지. 신동계하고 한예중에서 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신동계 항해주에서 벗어난 문제도 너무 많아. 이게 한 17년, 16년 문제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때 논쟁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논쟁이 안 생기고 다 학기자한테 인정하잖아. 어. 근데 그때는,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자기가 1점 맞으려고 좀 욕심이 지나친 것 같아.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니까, 당연한 그 일반적인 사실도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어떻게든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신동계와 뭐 한의중에 안 나왔다.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카드다 통신이 그렇다. 카드다 통신 누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어? 그 일부 강사들은 거기에 그 뭐냐면 아, 인고생들의 어떤 그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모병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팩트가 틀린 거야, 팩트가. 그건 아무리 주장해도. 예.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래, 이게 예전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모병제가 아니라는 걸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하도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주관적인 어떤 판단과 해석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기출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거기에다 뭐 카드화 통신, 검증되지도 않은 카드화 통신을 그거 어떻게 믿어?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 제도와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군 개편과 함께 지방군도 개편됐는데, 지방군은 부병이 아니라 지방경비 운영된 단련병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단련병들은 토착 지역의 분홍의 건장한 자리들을 선발하여 농한계 군사훈련을 이제 시킨다 그 지역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는데, 소재지 자사가 통솔하거나 중앙에 단련사가 파견될 지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한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동원 났을 때 일종 용돈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국방경기는 이제 당초에 이제 부병에 모병으로 병력을 추단했는데 아까 말했처럼 현종 때 부병제 완화되니까 각 분지에서 경비는 어, 그 건하라고는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래갖고 이제 건하병들은 이제 일종의 모병제인데 구역의 면포와 호 20단의 군을 받고 6년간 근무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엔 이게 더 넘어서 이제 6년 이상으로 하는 이제 건하를 장년 건하 제도를 바꿨는데 이때는 부역의 면제나 의복, 식량직을 받고 군진에 상주하는 병사들 많았는데 가족까지 대동할 수 있고 희망에 따라 정택도 지급받았다. 그래서 이 장정 권한은 직업군인으로서 종래 진병제의 농민병을 대신하게 되었고 현종 때에는 이민족의 침을 홀조 막기 위해서 종전의 대소 군진을 절도사에 주어 가나게 되는데 이 장정 경화봉들도 그달 절도사의 사병화가 되어 절도사에게만 충성을 하게 되었고 안사에 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그 부병제가 붕괴해서 모병제에 넘어가는 당현종 때 전후에 갖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뭐 조세제도 같은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용조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 다음에 균등진수하는 것이 이 조용도죠. 예. 그래서 부병제 연결됐죠. 그래서 부병제 같은 경우에는 부병제 군전자 연결됐죠. 예, 말 잘못했네. 예. 군전제 같은 경우는 토지의 지급을 평등하게 하죠. 분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용조 또한 균등징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양세법은 토지의 다수에 따라 자산의 다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징수도 차등 징수할 수밖에 없죠. 양세법이. 그래서 조용조하고 이제 양세법이 좀 다른 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용조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들어가지 않고 학교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학교 제도는 과거 제도와 밀접하게 이제 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학 일체 사상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부분 한번 동계에서 한번 좀 볼게요. 예. 846번.
한참 뒤에 넘어가네요. 네. 자, 동계에서 846번을 이제 보면요. 자, 유교 이념에 의하면 교육은 바로 소인을 군자로 교육하는 일이고, 군자는 천하를 통치하는 치자로서의 입신 출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간인을 천하를 통치하는 군자를 양성하는데, 이거는 뭐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정근대 시대 때 동아시아 교육이었죠. 그래서 동아시아 교육들의 주요 목적은 학교 교육은 그 지배층의 양성이야. 관료의 양성이죠. 자, 그러면 학교 교육은 간이로 나가는 과거 시험 준비 교육의 성격을 띠고 항상 과거제도에 예속돼 있었다. 따라서 순수학문이나 학문에 의한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학교 교육에 존재하지 않았고 동양사회 전문적인 학자 예술가에 배치하지 못한 것도 여기에 있고 이것이 서양사회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이나 중국의 어떤 그 교육제도의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육과 가요제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도 이제 이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가 이제 일치되는 것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간직 등용 제도에서도 보면 생도라는 게 있어. 간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책시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책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좀 약간 있는데 제가 한국사 얘기할 때 좀 얘기했지만 성균관에 들어가면 성균관생들 데리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정식 시험을 통해서 거치는 거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금방 또 버스자리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가 진짜 제도상으로 진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나중에 명청시대 때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보다는 요거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심화 교재가 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중앙에 보면 이제 간학으로 육학 이간이 있는데 자, 육학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선학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학교의 입학 자격은 엄격한 신분 제한을 그런데 이게 기숙사의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참 약간 많이 봤죠. 예. 어떤 경사, 육학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술학부가 이제 있고 따로 이제 유학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 학교 자격을 신분제도 완전히 이제 고려하고 비슷하죠. 그냥 고려가 이제 이거 당나라 때 뺏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관은 홍문관하고 숙문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또 근데 이건 각자 보시고 자 과거제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음.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간직 진흥 방법이 세 개가 있어 당나라 때.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각원하고 부르는 항공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오란 명칭은 그 송나라 때 생긴 거고요. 보통 수나라 때는 선거제도,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항공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생도사회에서 관악 졸업생을 책실을 보는 거고, 그다음 항제 이제 뭐냐면 명예받아서 하는 게 제과인데 아마 이게 선거 뭐냐 일종의 뭐냐 그 추천제 숨어 있는 인재들 선발하는 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추천제 같은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제 과거인 항공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 외에도 이제 간음죄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강나라 귀족사의 어떤 반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간은 음서를 통해서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당나라는. 음. 근데 송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윤회관이 있고 유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윤회관은 정식 풍계고 유회관은 그 정식 풍계가 아닌 그 밑에 있는 그 약간 이제 밖에 있는 풍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회관이 있는데 유회관을 통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유회관. 그래서 유회관에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윤회관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회관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형세호들이 돈을 주고 이제 뭐냐면 이게 들어가는 경우야. 그래서 예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윤회관으로 좀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왜 그럼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항공의 절차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부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검은세력도 아니면 그러니까 문벌 귀족 아니면 걸려져 나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호들 형세후 계층들 입장할 때는 거기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해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항공제도,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보면 과거제도는 당나라 과거제도, 송나라 과거제도, 명나라 과거제도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중요해. 그래서 요걸 좀 비교해 볼 수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송나라 할 때 좀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당나라 과거제도만 볼게요. 자, 당나라 과거제는 두 개로 나누죠.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눠요. 그래서 1차 시는 예부시라고 해서 예부가 주관을 해갖고 학과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넘어서 이제 면접 시험이죠. 2부에서 그냥 그래서 신, 언, 서, 판을 보는데 신이라는 건 몸가짐, 언하는 것은 이제 언변 논리성, 그 다음에 그 서라는 것은 글씨, 서술을 보고 판은 뭐냐면 판단력인데 주로 이제 지방간혹 파견되면 그때 재판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 재판 같은 거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잠깐 못하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게 면접 시험이고 직접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신호선판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신호선판이지 상당히 이게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주관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객관적이지 못해. 그래서 대개 보면 요 과정에서 문벌 기준이 아닌 사람은 걸러내죠. 예. 지만이 낮으면 여기 통과할 수 없어.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0% 넘게 이게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각오라고 해도 공정하게 실력을 통해서 하는 각오가 아니라 일종의 그 귀족제 틀 안에서 운영된 각오야.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가문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개 과목이 있는데 수재, 진사, 그다음 명경 이렇게 있어요. 수재는 당초기 때 폐지됐어요. 이거 무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 뭐 추천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걸리면 그 추천한 사람이 이제 추천했다가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던 건데 추천제일 중에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간직에 진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벌을 받으면 그 추천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추천 안 해주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실제 남은 거는 이제 진사하고 그다음 명경인데 진사는 이제 시문이죠. 예, 시문이고 명경은 유교 경전인데 요때인 진사를 더 우선시했어요. 이게 이제 어, 유교 경전은 좀 암기라고 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시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형의 이런 것들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사를 더 우선시했고 진사를 통해서 상동귀족까지 진사 시험에 상동귀족들이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전부 이후부터는 이 상동귀족들이 진사 시험을 통해서 중앙귀족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상동귀족들은 원래는 지방에 많이 살았어요. 지방에. 근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메꾸기 시작했냐면 그 지역에 돈이 많은 형세호들이 메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 중기 이후부터는 지방에는 이 형세호들이 이제 뭐냐면 지방의 어떤 그 뭐랄까 지주 그 유지 역할을 하는 거죠. 상동 귀족들은 다 위에 올라갔고, 예. 자, 그래서 이제 했다. 그래서 진사 명경보다는 진사시를 더 우대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동계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850번을 좀 볼게요. 고종 초기까지만 해도 명경도 진사같이 존중되었고 특히 명경가의 문벌기조의 자제가 다수 응시하여 명경 출신 재산도 상당 어 이게 뭐야? 잠깐만요. 상당히 상두에 이게 뭐야? 재상도 그 상두에 이르렀다. 상두가 뭐죠? 재상이 상당수 있었다. 뭐 이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하여튼 뭐 문맥상은 제가 있고 그러나 남북조인의 기족은 문학, 한인은 경학이라는 정통이 당대에도 계승되어 기족은 신문에 열을 올렸다. 그래야 경학은 빈사의 주업이 됐고 경학은 이제 그 전문하는 박사 조교들도 등급이 낮아 사회부터 경시되었다. 특히 축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진사 재상을 등용을 추진했고 신문 위주의 진사가를 이제 뭐냐 우대했다.
측정부의 이제 영창 이후 진사과 합격자는 하수는 꼽혀 응시자가 늘어난 반면에 명경은 급격히 쇠하게 됐다. 그래서 당시 명경은 30살에 급제하면 늦고 진사는 50살에 급제하면 젊은 편이라는 속담 같이 진사 합격은 모두 선비의 꿈이다 성망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기술 과목이 있는데 뭐 기술 과목은 볼 볼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항공은 송나라 과거 시험은 그 국가로 합격하면 국가로 간직에 진출했죠. 근데 여기는 기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가문의 격에 따라서 초임 발령지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초임 그 인간 그 버스에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순서도 발령 순서도 늦을 수가 있어요. 또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 완전히 능력제로서 상대적 능력제로서 예, 합격만 하면 간직에 침입했지만 이게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엔 감옥에 격이 떨어지면 합격을 해도 좀 늦거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하고 이제 송나라 가구제도 비교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홍조는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과거제 그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은 있으니까 넘어가고 절도사의 등장과 당제국의 붕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절도사인데 이 절도사가 이제 당 형종 때부터 이제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안살이 난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학대되게 돼요. 왜냐면 이 안살이 난 때 이건 절도사들이 있겠지만 안살이 남에 참여하지 않은 절도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편에 들어가서 같이 싸웠던 그 절도사도 있었고 등등 해가지고 또 안살이 난 일어날 때 이제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또 많이 이제 또 뭐냐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하북 삼진 같은 것들이 절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살이 난 이후에도 절도사들은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절도사들이 예전에 변경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살이 난 이후부터는 내지까지 들어와요. 그 내지에 절도사도 있고 강남에 절도사들이 이제 배치되죠. 물론 강남에 배치된 절도사들은 그 주로 문관 출신이고 그 뭐냐면 강남 말을 잘 듣는 절도사들이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절도사에 있는 그 통치한 지역을 번진이라고 하거든요. 번진? 번진인데, 그래서 번진의 최고 지도자 절도사인데, 이들은 이제 대개 보면 뭐 2개에서 10개 주를 이제 통솔하고, 그 각 주에 이제 자사를 또 겸임해요. 예, 군사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임명을 배경하고 일족의 지방관을 임명하는데, 주요건 이때 절도사는 관측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 있는 그 순지가 아니라 주로 강북 지역에 있는 반칙지지. 그러니까 당나라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반칙지지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상호 통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 중앙정부에 대응했다. 통치 기구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러 개의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번진주에 중요한 주가 있어. 요게 이제 중요한 주에 해부를 설치해.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주요 기구죠. 여기가 일종의 컨트롤 타운이죠. 예, 일종의 수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해부, 그러니까 주원을 설치하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사원을 둬갖고 통치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번징의 번종을 보면요. 요거는 반칙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단련이야. 단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항토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농한계 소집을 훈련받은 병사이기 때문에 절도사와 이제 주종관계 형성되지 않아요. 토착적 성격이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토착 그 토호들이 그냥 자기 돈 주고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일종 예비군 경찰 정도의 병력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하는 것은 강권이라고 하는 그런 병력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강권도 뭐냐면 2개로 나누죠. 아회군과 아중군으로 나눠요. 자, 아중군은 뭐냐면 이 당시 절도사가 이제 있는 그 주원 있죠. 주원을 지키는 중앙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친위군이죠. 그리고 지방에 이제 파견된 각 지역에 이제 파견된 걸 아해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간내 지군이 주도하면서
절도사 주종관계는 진장하고 통솔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아중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절도사가 있으면 여기 군대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솔직히 자기 그 충성 관계를 맺는 거고 여기 아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충성 관계를 맡고 있는 이제 부하 장수를 파견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얘하고 충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절도사하고는 충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 부대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중군들이 실제로 충성 관계 맺는다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뭐 월급이 적다, 자기를 뭐 차별 대우한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불만을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장군을 또 절도사 세우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절도사 세우고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뭐냐면 하극상이라 이제 하죠. 이걸 교병화 형상이라고 해요. 교병화. 자 그러니까 이 아중군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 못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중군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기하고 뭐냐면 가까운 인물들 따로 선발해갖고 그 안에서 친위군을 또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병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가부장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충성 관계를 떠나서 충성은 좀 약간 부족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는 효잖아요. 그 절대적인 거. 충성은 그 상대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 관계를 이제 맺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병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걸 볼 때도 이들이 이제 상당히 이민족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가병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이제 뭐냐면 아버지 관계 맺는 거는 한족들의 정통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860번하고 86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860번하고 86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중군은 우수한 병력으로 대우도 좋았는데 자신의 생활 기반에 매우 민감했다. 민감했다니. 자, 이들은 자신들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절도사를 편입하고 아군의 장교 중에 새 절도사를 옹립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심지어는 야심이 있는 이제 자들 스스로 절도사지를 강퇴하는 등 번진 내부에 이제 완전한 하극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861번 볼게요. 당시의 번진 병력은 강건, 가병으로 구성되는데 강건은 모병일을 통해서 군에도는 일종의 직업군이었는데 번진봉의 주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병은 절도사의 어떤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병들은 절도사 의제적 부재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 묻고 절도사의 신병보를 경험을 맡았으며 전투 시에는 최정예 부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고 그럼 변진의 존재 배경의 한계 보면 변진은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력의 발전이나 새롭게 등장한 상이나 토호색 때 지원을 받았고 한계가 있어. 그들이 이제 당나라 왕조를 대항하면서도 왜냐면 당나라 왕조도 한편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 뭐냐 양세법에 의존한 존재이기 때문에 체제 의존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강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존재했잖아 병경이나. 근데 거기는 생산력이 이미 이제 강남은 이제 뭐냐면 보다 뒤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부터 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강남을 배경으로 해서 막대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받아 먹으려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좀 이렇게 그 당나라 왕조와 이제 척을 지면서도 또 한편 당나라 왕조와 이렇게 이제 군신 관계를 형식적인 군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다. 그래서 기생적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번진 체제 구분을 볼게요. 자, 변진 체제 구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한 세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진이 시작돼서 안산의 난까지 초창기 때죠. 변경 번진기. 그래갖고 당나라가 이제 현종 이후에 10개 지역을 시발로 해갖고 이제 세워졌잖아요. 첫 번째 시기야. 자, 근데 안산의 난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4지까지 변진이 설치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두 시기로 나눠주는데 자, 하여튼 요때 내지번기 1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덕종 때 이 내지번기를 번지는 강남의 이제 절도사 좀 순자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덕종이 이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여러 놈을 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반칙지지들이 연합해서 대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대항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변진의 종류를 좀 볼게요. 이때 변진은 하나가 이제 세가천 분리지향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당나라 정부의 계겼던 반칙지지죠. 하북 삼진 같은 강북 지역에 이제 배치돼 있던 그 번진들이죠. 예. 자, 이들은 당나라의 중앙 권력은 인정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들의 존재, 당나라 정부는 이제 겉은 충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개기는 그런 번진이죠. 그래서 절도 세력 규정의 재정 문제 때문에 중앙 권력의 당적을 형식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뭐냐면 실제 거의 반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번진은 그 당시 안사의 난이의 이제 잔존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당나라 항복해서 이제 절도사 지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복섬진이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복삼진 같은 강북 지역에 주로 이제 있고, 그냥 독자적인 징세나 어떤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룡 지역에서는 하룡이라는 것은 이제 항하 인하인가 그 해안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을 하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란군에 투항한 유력한 장군들을 절도사 임명해서 병력과 지배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복 삼진 관련된 지역이라는 걸 좀 기억을. 근데 잠깐만요. 네. 요걸 여기다 올려야겠네. 예, 이거 좀 잘못 적었는데 여기를 여기에다 올리세요. 자, 이쪽 지역으로 옮기고, 하여튼, 하북과 하중 지역은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탈체제에 개입하는 세력들의 일치 협력을 반항했고, 병사의 지방적인 성격, 새로운 통일 권력의 담당자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재정 구조를 보면, 유주가 있는데, 이제, 주에 이제 경비를 쓰고, 유사는 이제 거기에서 절도사에 보내는 비용이야. 예, 절도사에 보내는 비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 밑에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주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원이 주원한테 보내는 그 비용을 얘기한 거요. 상공은 이제 뭐냐면 중앙에 보내는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했다. 근데 대개 보면 요 그 분리지형형 이제 반칙지는 상공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냐 뭐냐면 써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 지역에서 중앙 뭐냐면 뭐냐면 돈이 안 올라오니까 중앙지역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살아남았던 게 강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지향형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분리지향형의 속성을 검하고 있지만, 이 분리지향은 그래도 나름대로 당나라 정부에 충성을 하잖아, 겉으로. 근데 이거는 당조의 권력을 부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희영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지방적 기관이 약한 방면에 용병수 성격이 있다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통일지향형이 있어요. 통일지향형이 이제 뭐냐면 순지적 당조를 지지해. 주로 강남에 많아. 예, 강남과 사천식의 절도사고, 이들은 문관 출신이에요. 문관. 그러니까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간이나 간료 같은 절도사를 임명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잠시 있다가 어 뭐냐면 거기에 근무하다가 중앙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순지하 과정에서 1차 순지하 있죠. 1차 순지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순지는 이 반칙지지들을 뭘로 이렇게 당나라 말을 잘 듣는 그런 강남의 절도사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하복산지는 이쪽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866번 있고 867번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11번이에요. 자, 내지 본진 가운데 징세나 사법, 군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그 소환국이 있었으니 이들 반칙지지, 번진화한다. 특히
징후, 성동, 노령 같은 하북 산지는 노골적으로 이제 당왕조에 저항했고 다른 번진들은 그들 본받아고 했다. 그 번진들은 왕조에 이제 순종하는 순지 번지를 만드는 그 번진 간섭은 당왕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반칙주의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그 이정기 같은 세력들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그 상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 있었고요. 그다음 알육산과 사사명을 높이 그 받들면서 당조의 개입을 저지했다. 자, 이들은 절도사직을 세습하면서 조세를 중앙에 보내지 않고 독점했으며 간내관리의 임명과 파면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독립 상태로 당 말기까지 유지했다. 자, 그 이외에도 하북의 이제 평로, 해서, 상남 도둑 등 반징도 당주의 명을 받지 않고 반독립적인 경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밑에 순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당주의 건의는 이제 그 지배를 받는 건지를 순지라고 하는데 안산의 난 이후에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한 강해 지역을 포함한 해중, 강남 지역이 이제 거기 속했고 주로 문관과 그다음에 문신관료 조사들이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이거 해중이라는데 하중이가 아니라 강남 지역이죠. 하중은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한인 중에 적혀 있는데 하중이 아니라 강남이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여기에 제가 요약한 게 어디야 강대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더 정확할 거야. 하중보다는 강남에 한정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 그 상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고 여기가 두 번째 시기 내지분기 1기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내지분기 2기로 넘어가는 게 여기 원화중흥부터 해서 항소의 난인데 자 이때 이제 또 제2차 순지화 과정을 이제 겪게 돼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순지화 과정은 나름대로 성공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왜 성공했는가의 배경이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면요. 군대 개혁을 보면 진봉과 다세를 이제 바탕으로 재정적 기반으로 신체권을 형성했어. 자, 요게 진봉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인지의 범죄에서 경비자력을 남은 잉여 자원들을 중앙에 반환하는 하는 명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병사들 급여를 이제 유용해가지고 뭐냐면 또 영내 이제 세수 증빙해서 뭐냐면 그 올려 보내요. 주로 강남에 이제 뭐냐면 이런 절도사들이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강남에서 절도사들은 문벌 기죽들이잖아요. 이들은 또 뭐냐면 한간세력들과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강남에 이제 뭐냐면 이제 절도사로 임명을 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 한간들에게 뇌물을 이제 갖다 바쳐야지 나중에 중앙 관료가 됐을 때 중앙 올라갔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뇌물을 많이 바치려고 했어요. 한간들에게. 그래갖고 이제 이 한간들에게 어떻게 내용을 바치냐면 요 당시 이제 그 원래는 그 남아도는 이제 지방 재정을 올려야 되는 그런 징복이 있는데 어 근데 실제로 남아두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들 월급을 모아가지고 주지도 않고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등 그래가지고 이제 절도사한테 갖다 한간대에 갖다 바치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또 중앙재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병사들이 급여를 잘 안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분란들이 많이 나요. 병사들이, 반란들이. 그 다음에 세수를 증가하니까 농민반란도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군란과 농민반란이 합쳐지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다세. 다세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차를 마시는 풍습이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음다라고 하죠. 끼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풍습이 확산되면서 이제 요 차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군이 신체권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 신체권은 아주 강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체권을 누가 이제 그 통제를 하냐면 한간들이 통제를 해. 예. 한간들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간들이 강군을 파견해 갖고 이제 지방의 군대들 또 관리 감독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절도사 반직 병력들이 이제 그 통솔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고 쓰고 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2차 순지화가 좀 성공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두들겨 팼죠. 근데 이때는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패고 약화시킨 다음에 또 한 놈만 패고 또 약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재정 개혁을 보면 지구내 경비를 회부로 올리지 말고 중앙으로 직접 올리게 돼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정 구조에서 유주에서 이제 유사가 있는데 이 유사는 절도사에게 이제 밑에 있는 주가 이제 보내는 건데 여기 올리지 말고 곡선을 중앙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뭐냐면 유사의 어떤 그 절도사가 있는 이제 중심주에 그 재정이 상당히 고갈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중앙의 어떤 그 아니 그 절도사 권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순지화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물론 여러 가지 패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868번하고 869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조가 변진보다 압도적 우월한 재정적 기반을 갖고 중앙군의 근군인 신책군을 적극적으로 강화, 육성한 결과였다. 신책군은 황제 개인의 군대의 성격을 띠며 주로 한간이 통솔했는데 한간들이 이제 신책군 같은 중앙군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나중에 황제가 교체가 되죠. 황제가 한간이 황제를 교체할 정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절도사의 변진 권력 통제권이 부분적으로 중앙에 회수됐고 재정권을 회수했다. 자, 순지화 과정은 어디까지 무력을 기반한 것이었고 그 무력의 원천은 강해나 그 강남 지역의 경쟁. 강해 지역은 어디냐면 양쯔강과 그 해수이 강남 그 하류 지역을 얘기해요. 오늘날 절강성이나 강소성이나 이런 지역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은 풍부한 생산력과 이들 수도로 운반할 수 있는 운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유전을 높아진 당주의 생명선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폐해가 있었어. 순지화 과정에.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간의 요구에 따라 징봉이 확대되면서 이때 이제 절도사들의 징봉 납부를 둘러싸고 병사, 농민들의 갈등을 발생했겠다. 아까 징봉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마련한다고 했어요? 병사의 급여를 안 주고 농민들에게 세수를 이제 증대해갖고 걷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그 군량과 그다음에 반란들이 농민 반란이나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농민 반란이 구부의 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우의 난인데 방어의 난은 원래 반란에서 이제 변진 병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들과 연결되는 그 반란들인데 이제 구부의 난과 이제 방어의 난은 항소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전조 형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869번 한번 읽어볼게요. 869번. 읽었네요. 예. 읽었는데 건너뛸게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강군과 신책군은 한간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료의 인사나 또 심지어는 한간이 황제를 폐입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황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황제 폐하고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자, 그다음 문관 관료대 절도사 및 절도사의 짧은 임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뭐 자체 경비나 어떤 치안, 어떤 재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통치하는 뭐냐 정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임기만 채우고 내모만 갖다 바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두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문관 절도사들 임명으로 이렇게 순지는 이제 문관 절도사들 많이 임명했고요. 임시직이다. 중앙에 다시 돌아올 때 지방과 맞은 사적 관계 분당이 형성되어 당파 연계했는데 왜냐면 지방에 보면 이제 또 문관 절도사 내으면 지방에 이제 통치를 하려면 자기 브레인들이 필요할 거냐. 그 브레인들을 이제 등용했는데 이들은 이제 일명 이제 뭐랄까 지방 관료로서 등용한 게 아니라 자기 참모진으로 등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들이 중앙에 올라갈 때 이들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중앙 간지가 없게 되고 이들이 하나의 분당이 형성되면서 당파가 되고 서로 간 싸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우위의 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배경이 되었다는 것도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간의 정행과 문생천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한간들이 이런 뭘 가지고 있죠? 예, 군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왕위 계승의 문제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한간이 마음에 안 들면 황제를 이제 교체를 해버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말이 문생천자란 말이 있어요. 문생천자. 그래갖고 문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에서 나오죠. 자주가 이제 시험관이고 문생이 그 시험 보는 사람인데 시험에 합격하면 문생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어떤 신원 보증을 자주가 해줘요. 그러면서 자주와 문생이 서로 간에 인맥이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한간 입장할 때는 황제를 자기가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생천자라고 이제 황제를 뭐냐면 호칭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간의 폐하는 예전부터 있었긴 했지만 제일 폐해가 심했던 것은 이제 어느 때냐? 이때 이제 당나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 때. 그래서 당나라 때 왜 폐해가 심했냐면 당나라 때가 그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체군도 장악하고 있었고 추민사도 이제 임명을 하고요. 예. 그다음 군군도 통수권도 있고 강군제도 해갖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민사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사직이죠. 보통 뒤에다 뭐뭐 사자가 붙으면 이게 영예의 간지고 후반기 때 당나라 중후반기 때 등장했던 건데 군사와 관련된 이제 뭐 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나중에 뭐 추민사가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 어 중추원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군사를 장악하는 간직으로 이제 벽이 올라가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위의 당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우위의 당쟁에 목종 때 인재 등용 방법을 대입했는데 여기 이제 신흥 관료층 간의 자기 세력 확보에 사적 결합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문벌 귀족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 당시 어, 뭐랄까 비서관들을 많이 고용했죠. 그래갖고 이들이 되게 보면 어떤 세력들이 많냐면 지방에 형세호 계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앙에 와서 중앙 간직을 차지하면서 이들 간에 어떤 분당이 형성됐고 이 분당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배경을 해서 이제 이뤄진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겼던 분당이 이당하고 우당이야. 이당을 대표하는 게 이덕유라는 문벌귀족의 대표고 우수영은 과거의 그 진사 출신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 싸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갔다 이쪽으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경영 문벌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은 진사가가 시문 중심이기 때문에 등용하는 인물이 경박가적 방식. 그러니까 시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뭐냐면 정치를 잘할 수 있냐. 근데 우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신문에 시문을 우선시해야 돼. 진사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하면서 싸웠는데 주의할 것은 이당이나 우당이나 이동이나 우승이나 이종이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벌 귀족 출신인데요. 다만 인재 등용 방식에서 그다음 이경영은 이걸 이제 강조한 거고 그 뭐냐 음서나 이런 것들 강조한 거 그래서 진사과를 경영한 거고 우당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진사과를 강조하는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신흥 관료층들이 여기에 붙었다 여기에 붙었다 하는데 이들은 앞에서 절도사 세력 때 그 밑에 있는 관료들 그 참모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중앙 권력을 같이 데리고 온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문벌귀족 및 당대 그 과거 관료의 반목이 이제 포출됐고 이후당 다 모두 한강과 결탁해서 정치 질서가 문란했고 한강의 전행이 심각해졌다. 결국에는 항소의 난이 일어났죠. 이 항소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염상이죠, 염상. 소금 장수야. 몰래 이제 소금을 갖다 팔았던 그 사람인데 그 당시 단속이 심하니까 군대를 이제 사병원 집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병단 늘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항소군은 그 강북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강남을 시쫓고 다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 항소의 난 때문에 강남이 완전히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손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평소에는 간신히 진압을 했긴 했지만 강남을 상실한 당나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요. 결국에는 항소의 장군이었던 주정충이
황소를 배신하게 되는데 이건 좀 근데 뒤에 좀 얘기 좀 이 주종춘이 이제 당나라 때 붙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황소군이 이제 종료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주온이었거든요. 주온이 당나라에게 투항을 하니까 당나라가 이제 주온한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당나라에게 온전히 충성해라 해갖고 주정춘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주정춘이 당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결국에 항소의 난을 간신히 진압했지만 항소의 난의 자녀세였던 주정춘이 당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정춘이 이제 뭘 세웠냐면 후장을 건국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5대 식국이 이제 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제국의 붕괴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보면요. 일단 10세기 초에 이제 당제국이 이제 멸망되면서 5대 식국의 이제 문인 군벌 체제가 형성됐고 요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나라도 신라가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분열됐다가 나중에 고려 건국한데 고려가 건국한 시기가 이제 5대 말기 때 이제 해당해요. 5대 말기. 그래갖고 결국 강종 때 후주가 망하고 송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식국 때 이제 뭐냐면 주변 인민족을 통제를 못하죠.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 거란족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란족이 등장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연운 16주를 이제 가지게 되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일본 갈등이 10세기 때 율령국가 해체, 뭐 고대 귀족국가인데 나라 해안 시대로 넘어가고 해안 시대 해안 시대, 해안 시대 넘어가고 그때 이제 뭐 국풍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은 주변의 민족들이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이 당나라 연합하면서 율령국가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당나라가 붕괴되면서 율령국가 붕괴되고 그리고 거기에 당나라의 어떤 그 문화와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이 형성돼 독자적인 문화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의 보편성과 그다음에 특성이 이제 결합돼서 뭐냐면 독자적인 어떤 문화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문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예, 그래서 당의 지배세력 변화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